여러분,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TV를 보던 73세 박성호 어르신은 왼쪽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잠깐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단 1분 뒤 숨이 막히고 팔이 저리며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휴대폰을 쥔 손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다. 아내는 외출 중, 집 전화는 멀리,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행동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한 단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분의 판단이 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정민호입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살려오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봐왔습니다. 심장마비는 병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그때 어떻게 했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심장마비는 새벽, 거실, 욕실, 심지어 침대에서도 찾아옵니다. 가족이 곁에 없을 때 119가 오기 전 그 단 몇 분의 행동이 당신의 심장을 살릴 수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단 1분 안에 생명을 지키는 실제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병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훨씬 실전적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살아 돌아온 분들의 공통된 행동 패턴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은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그 생명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심장마비의 첫 10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고 숨이 막히며 팔이나 턱이 뻣뻣하게 당긴다면 그건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심장의 근육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앉아서 쉬면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생명을 위협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심장은 생각보다 빨리 멈춥니다. 혈류가 멈춘 지 3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5분이면 심정지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심장마비 환자를 시간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즉,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버티기가 아니라 살기 위한 행동을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 움직이지 마세요. 심장이 보내는 경고음이 울릴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서 있거나 걷고 있다면 즉시 가까운 의자나 벽에 기대어 앉으세요. 몸이 흔들리면 산소 소모가 커지고 심장 근육은 더 큰 압박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살 수 있다. 이 말 기억하십시오. 2. 숨을 고르세요. 놀라면 누구나 숨을 빨리 쉽니다. 하지만 과호흡은 심장의 산소를 더 뺏어갑니다. 의자에 앉아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심장 부하가 15에서 20% 줄어듭니다. 눈을 감고 가슴이 아니라 배로 천천히 호흡합니다. 이때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3. 119를 누르세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도와줄 누군가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 심장마비가 온 사람은 긴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숨이 차고 말이 끊기죠. 그래서 이때는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가슴 통증, 119, 문 열었음. 말보다 빠르고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 단축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이 문장을 미리 저장해 두세요. 이건 작은 준비지만 위급할 때는 가장 강력한 생명줄이 됩니다. 4.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이 부분이 실제로 생명을 살린 행동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구급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문을 여는 단 10초의 시간이 당신의 뇌를 되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현관 비밀번호를 눈에 띄는 곳에 적어두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이건 노출이 아니라 생명보호장치입니다. 5. 자세를 바꾸세요. 가슴 통증이 심할수록 몸을 세우면 혈류가 막힙니다. 의자나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살짝 세운 반주하 위로 앉으세요. 이 자세는 심장으로 가는 피의 부담을 줄이고 폐의 압박도 완화시켜줍니다.
겨울이라면 담요나 수건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체온은 혈액순환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약이 있다면 지금입니다. 만약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면 혀 밑에 하나를 넣고 녹입니다. 5분 뒤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한 번 더, 단 최대 3회까지만 복용하세요. 이때 혈압이 90 이하이거나 어지러움이 심하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니트로가 없다면 아스피린 300mg을 씹어서 복용하세요. 알약을 삼키면 효과가 늦습니다. 단, 출혈성 질환, 위궤양,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복용하지 마세요. 이 두 약은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열어주는 가장 빠른 응급약입니다. 마지막 말을 아끼세요. 이 순간에는 불필요한 대화나 통화를 멈추세요. 심장은 산소를 아껴야 합니다. 나 괜찮아라는 말보다 문 열었어, 약 먹었어. 이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일련의 행동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2분 남짓이면 됩니다. 그 2분이 당신의 다음 2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실제로 한 행동들입니다. 이제는 이 응급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준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살아남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결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 10명 중 7명은 하루 이틀 전부터 이미 조용한 경고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그 신호를 피로나 소화불량, 나이 탓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 몇 시간, 며칠을 그냥 넘긴 결과가 바로 생사를 가릅니다. 저는 30년간 심장내과 진료실에서 수천 명을 봐왔습니다. 그중 가장 잊히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68세 김순자 어르신. 평소엔 혈압약만 드시던 건강한 분이셨어요.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점심때 된장찌개를 드시고 나서 가슴이 더부룩하다며 소화제를 드셨죠. 그런데 밤이 되자 왼쪽 어깨가 쑤시고 가슴이 돌덩이처럼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체했겠지 하며 참으셨대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식은땀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근경색 발병 6시간째 골든타임을 넘긴 상태였죠. 이런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심장마비는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무시할 뿐입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전조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가슴 한가운데의 묘한 압박감. 심장마비는 대부분 가슴 통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마치 무거운 돌이 눌러오는 듯한 압박감이에요. 위치도 중요합니다. 왼쪽이 아니라 가슴 중앙 명치 바로 위쪽입니다. 이 통증이 팔, 어깨, 턱 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징은 움직이든 가만히 있든 계속된다는 것. 소화불량처럼 눕거나 일어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럴 땐 절대 체했나 보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심장혈관이 좁아져 산소 공급이 줄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이유 없는 식은땀과 숨참, 그리고 피로감. 숨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요. 이건 심장이 피를 제대로 못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평소와 다르게 가벼운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목욕 후 유난히 피로감이 오래간다면 그건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심장은 펌프입니다. 펌프가 약해지면 온몸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운이 빠져서 몸이 이상하다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심장의 목소리입니다. 식은땀은 교감신경 과활성 반응이에요. 몸이 급하게 산소를 확보하려 하면서 생기는 자연 반응이죠. 하지만 이런 증상이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건 뭔가 다르다고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자꾸 깨는 밤, 불면, 그리고 새벽의 흉통. 심장은 밤에 더 불안정해집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느려지면서 혈류 공급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잠결에 왼쪽으로 누우면 가슴이 불편하다, 자꾸 숨이 막혀 깨요라는 분들은 이미 경고를 받고 계신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증상을 폐경기 증상이나 스트레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근 허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가지 신호는 심장의 SOS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나이 탓, 위장 문제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슴이 이상하면 위장이 아니라 심장을 먼저 의심하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42%는 발병 일주일 전부터 이상 신호를 느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괜찮아지겠지라는 자기 암시 때문이죠. 이런 신호가 왔을 때 가장 현명한 행동은 기록입니다. 날짜, 시간, 증상 정도를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이 기록이 나중에 병원 진료 시 정확한 진단의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심장마비 초기일 수 있으니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좀 더 지켜보자는 말은 심장에게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잃는 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3가지 경고신호. 1. 가슴 중앙이 눌리는 듯한 통증. 2. 이유 없는 식은땀, 숨참, 피로감. 3. 새벽에 깨는 가슴 답답함. 이 3가지를 느꼈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이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그날 갑자기 오는 일이지만 그날을 대비하는 준비는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요. 하지만 심장마비의 생존율은 의료기술보다 준비가 결정합니다. 집에 누가 있느냐보다 집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의 70% 이상이 자택에서 발생합니다. 그중 절반은 혼자 있을 때였죠. 그럼 혼자 있어도 살아남는 집안 구조와 준비 루틴을 만들어 볼까요? 1. 현관문은 생명선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숨이 차서 쓰러지면 문을 열 힘조차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으면 구조대가 도착해도 문을 부수는 데만 5분 이상 걸립니다. 그 5분 동안 뇌세포는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세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문 옆에 붙이기. 비상시 119 진입용 문구 추가. 낮 동안엔 도어락 자동 잠금 해제 기능 활용. 현관 근처 바닥은 절대 미끄럽게 두지 않기. 집안 비상등, 야간 조명을 설치해 쓰러져도 구조대가 즉시 시야 확보 가능하게. 작은 준비 하나가 골든타임을 결정합니다. 2. 약과 응급용품은 보이는 곳에. 대부분 약을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시죠? 하지만 위급할 땐 그 몇 초가 생명을 가릅니다. 아스피린은 식탁 위, 거실 탁자, 침대 옆 눈에 띄는 곳에 보관. 소포장 일정 단위로 나누어 두면 더욱 좋습니다. 협심증 있으신 분은 니트로글리세린 정제나 분무제를 침실과 화장실 2곳에 각각 비치. 그리고 하나 더, 약 상자 옆에 약 복용 안내 메모를 붙여두세요. 예를 들어 가슴이 아프면 아스피린 일정 씹기, 니트로글리세린 혀 밑에 넣기, 119 전화. 누가 보더라도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써두는 겁니다. 이건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 방문객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휴대폰 SOS 설정은 오늘 꼭 해두세요. 스마트폰에는 전원 버튼을 빠르게 5번 누르면 119나 가족에게 자동 신고되는 SOS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기능을 켜두지 않습니다. 아이폰은 설정 안전 및 긴급 구조 요청 5회 누르기 켜기. 갤럭시는 설정 안전 및 비상 긴급 SOS 자동 신고 활성화. 그리고 긴급 연락처는 자녀, 이웃 혹은 가까운 친구 1명 이상 등록해 두세요. 문이 잠겨 있거나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버튼 하나로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전기보다 빠르게 멈춥니다. 하지만 손가락 한 번이면 그보다 더 빨리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4. 응급카드는 냉장고와 지갑 안에. 의료진이 환자를 구조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어떤 약을 먹고 있나? 어떤 질환이 있었나? 입니다. 그래서 응급카드를 만들어 두세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고혈압, 당뇨, 협심증, 부정맥 등 기저질환, 복용약 이름, 알레르기 여부, 보호자 연락처. 이 정보를 냉장고 문, 현관 옆, 지갑 안쪽, 핸드폰 케이스 뒤에 넣어두세요. 실제로 구조대원들은 냉장고에 붙은 응급카드 하나로 환자를 살린 사례가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시니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 집에는 심장질 환자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현관에 붙여두면 구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러져도 안전한 구조로 집안을 바꾸세요. 심장마비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거나 화장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낙상 위험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구조, 집안 곳곳 손잡이바 설치, 무거운 가구는 벽에 고정. 이런 작은 변화들이 쓰러져도 머리를 다치지 않게 만들고 구조대 접근이 빠르게 만듭니다. 심장은 돌발 상황에 약하지만 준비된 공간에서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6. 마지막 준비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두기. 혼자 사는 분이라면 이 문장만이라도 주변에 남겨두세요. 저는 심장약을 복용 중이에요. 혹시 쓰러져 있으면 119 먼저 불러주세요. 이 한마디가 생명을 지킵니다. 이웃은 가족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실행할 체크리스트. 현관 비밀번호 메모 붙이기. 아스피린 니트로글리세린. 눈에 보이는 곳에. 휴대폰 SOS 설정. 냉장고 응급카드 부착. 욕실 미끄럼 방지, 손잡이 설치. 가족 이웃에게 내 병력 알리기.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절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단 10분만 투자해서 이 루틴들을 만들어 두세요. 그 10분이 당신의 생명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지금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심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5가지 습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살기 위한 준비를 했으니 이제는 죽음을 부르는 습관을 끊어낼 차례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한번 멈추면 끝이지만 그 전까지는 매일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원인은 특별한 병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심장내과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도 하고 담배도 끊었는데 왜 또 막혔을까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만 잘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장은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꼭 멈춰야 할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짠 음식 하루 한 숟가락이 혈관을 닫는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녀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 이상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소금을 배출하기 위해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그 결과 혈액량이 늘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매일 된장국, 김치, 젓갈 한 접시만 줄여도 혈압은 평균 12 낮아집니다. 이건 약 한 알과 맞먹는 효과예요. 실천 팁.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젓갈, 장아찌는 반찬이 아니라 양념으로 생각하세요. 싱겁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아니라 처음엔 밍밍하지만 익숙해지는 맛이 되어야 합니다. 이 흡연 한 개비의 자유가 심장을 묶는다. 담배는 심장에 치명적입니다.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소판이 엉겨붙어 피떡, 혈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5배, 급성심정지 위험이 3배 높습니다. 특히 하루 한두 개비밖에 안 피운다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건 매일 조금씩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단 한 모금만으로도 혈관 수축이 30분 이상 지속됩니다. 즉, 매시간 담배를 피운다면 심장은 하루 종일 조여있는 셈입니다. 실천 팁. 완전 금연만이 해답입니다. 니코틴 패치건보다 효과 좋은 방법은 금연 선언 문자. 가족이나 친구에게 오늘부터 끊는다고 보내세요. 목격자를 만드는 게 의지보다 강력합니다. 3. 과음 술은 심장을 흥분시킨 뒤 지치게 한다. 하루 한 잔은 괜찮다는 말, 심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량의 알코올도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양도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술 먹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고 표현하시죠. 그게 바로 부정맥의 시작 신호입니다. 또한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심장이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제 술 마셨는데 오늘 피곤하다는 건 사실 심장이 피곤한 것입니다. 실천 팁. 기분 좋은 한 잔은 한 달에 한두 번이 한계입니다.
취하지 않더라도 얼굴이 달아오를 때 이미 심장은 과열 중입니다. 음주는 혈압약, 심장약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약과 술은 절대 같이 두지 마세요. 4. 오래 앉아있지 않는 시간은 곧 심장 수명이다. 저는 운동 대신 TV 보면서 다리 스트레칭해요. 그건 운동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을 흡연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앉아있으면 하체 혈류가 정체되어 혈전이 생기기 쉽고 심장은 그만큼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앉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혈류가 위장으로 몰려 심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실천 팁: 45분마다 5분씩 일어나 걷기. TV 리모컨을 멀리 두세요.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됨. 전화는 서서 통화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1, 2층은 걸어서. 심장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움직일 때 살아 있습니다. 5. 스트레스 가장 조용한 살인자. 심장은 감정에 즉각 반응합니다. 분노나 불안은 아드레날린 폭주를 일으켜 혈압 맥박을 동시에 올립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의 30%는 발병 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혈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독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면 혈관도 좁아집니다. 실천 팁: 5분 명상 매일 하세요. 눈 감고 깊게 숨 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좋아하는 음악, 산책, 대화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무엇보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말을 스스로에게 매일 한 번씩 건네세요. 심장은 그 말을 기억합니다. 심장은 한 번에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의 습관이 천천히 그것을 멈춰 세울 뿐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망가진 심장을 되살리는 법, 즉 음식, 운동, 수면의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0분의 실천으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 심장은 고장 나기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3가지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심장을 살리는 식사, 운동, 그리고 잠입니다. 첫째, 심장이 좋아하는 밥상. 심장은 염분과 기름을 싫어합니다. 소금, 설탕, 나쁜 기름, 이 3가지를 줄이면 그 자체로 약보다 강한 보호막이 됩니다. 김치, 찌개, 젓갈을 한 숟갈 덜고 국물을 절반만 드세요. 조금 싱겁게 먹는 게 뭐가 달라요? 하시지만 혈압이 단 5만 내려가도 심장마비 위험이 10%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꿔보세요. 튀김용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쓰면 혈관 속 나쁜 지방이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고기보다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장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죠. 일주일에 2번 구워 드시면 충분합니다. 과일은 딸기, 블루베리, 귤처럼 색이 진한 걸로 하루 한 컵이면 좋아요. 이런 과일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심장 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둘째, 움직이는 심장이 오래갑니다. 심장은 근육입니다. 움직일수록 강해지고 쉬면 약해집니다. 운동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 이것만으로도 심장 근육이 살아납니다. 걸을 때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하지만 대화는 가능한 속도면 됩니다. 그게 바로 심장이 젊어지는 리듬이에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괜찮다면 하루 한두 번만이라도 도전해보세요. 근육이 자극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이 아직 일할 만하네 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하루 15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심장은 폭풍 훈련보다 꾸준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셋째, 잠이 부족하면 심장이 지칩니다. 심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잠이 최고의 약입니다. 밤에 6시간 이하로 자는 분들은 그 자체로 심장마비 위험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나는 잠이 짧아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지 않습니다. 심장은 피로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수면의 핵심은 시간보다 질입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조명은 은은하게 줄이세요.
너무 배부르거나 너무 배고픈 상태로 자지 마시고요. 저녁엔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심호흡 몇 번. 그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편안하고 숨이 가볍다면 그건 심장이 잘 쉬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듬을 잃지 마세요. 심장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음식, 운동, 수면 모두 시간표가 일정할수록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걷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 보세요. 리듬이 일정하면 심장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방의학의 핵심, 그리고 100세 심장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정리하자면 심장은 약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지키는 장기입니다. 조금 싱겁게,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푹 자는 것. 그 단순한 세 가지가 당신의 심장을 10년 더 젊게 만듭니다. 오늘도 당신의 심장은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에 좋은 음식과 좋은 잠으로 답해주세요. 그날 새벽 3시, 72세 김도현 씨는 잠결에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자다가 담이 올 수도 있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곧 숨이 막히고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잡으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프면 바로 아스피린을 씹으세요. 그는 2주 전 병원에서 받은 심장 응급 매뉴얼 카드를 떠올렸습니다. 식탁 위 작은 약통 안에 있던 아스피린 일정. 그걸 이로 깨물며 119를 눌렀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그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떨며 바닥을 쳤습니다. 문 근처에서 미리 켜둔 야간 조명 불빛이 작게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덕분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몸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살아났습니다. 며칠 뒤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준비해놔서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김도현 씨의 사례는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야간등을 켜두고 아스피린을 식탁 위에 올려둔 단 3가지 습관이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심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돌보고 있는지 그는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친 하루의 선택, 그 한 끼 식사, 그 한 번의 산책, 그 10분의 수면이 모두 심장의 언어로 기록됩니다. 당신의 심장은 오늘도 조용히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할 한 문장.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면 이렇게 하셔야 삽니다. 이 한 문장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 한 명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당신의 가족, 친구 혹은 낯선 누군가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장은 한 번 멈춰도 당신의 행동이 있다면 다시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